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제 2편이죠. 부동산 등기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교재 159페이지 제 1절.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 등기법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느 일부분만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엮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서로 내용들을 서로 엮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159페이지 제 1절 등기에 이제 총설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이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의 정의, 등기다라고 정의를 보통 이렇게 내려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하는 것?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보시면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비슷비슷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자, 지적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등록사항이었죠. 등록사항. 가장 중요한 것이 등록사항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등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등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봐요. 기록사항. 근데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사항 하면은 등기사항이구나. 등기사항이면 꼭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기록을 하느냐 이거죠. 크게 몇 가지를 기록을 하냐면 크게 두 개를 기록을 합니다. 두 개를 기록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이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부동산의 무엇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부동산의 표시예요. 우리가 지적에서는 토지만 다루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지만, 부동산 등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건물이죠. 건물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물리적인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 법적 무엇? 권리, 관계를 이제 기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지적은, 우리 지적에서 역할은요, 토지의 표시, 즉 토지 이동을 다뤘죠. 즉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지적이라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관계, 즉 물권이라든지 채권, 이러한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것, 널리 알리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는요, 이러한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토지, 건물의 표시보다는 이러한 법적 권리관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에는 민법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권리에 대한 분류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권리에는 물권과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채권이 있다 이겁니다. 물권과 채권이 있고요. 이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다? 환매권. 임차 환매권이 대표적인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물권은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다? 점유권.
등기법에서는 이 점유권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등기법에서는 이 점유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민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왜 등기법에서는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이 점유권이 시험에 나오지 않냐면 이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져요?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지고 이 본권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소유권. 어떤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제한물권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제한물권은 다시 이제 두 개로 해서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지냐면은 담보물권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용익물권은 다시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이라든지 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 세 개가 용익물권이 되는 거고요. 담보물권에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봤을 때 유치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뭐 채권 담보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등기는 이러한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교재 의의를 보시면은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기록하는 것 또는 그 자체를 등기다라고 하는데 2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과 그 물건의 변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모든 물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점유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질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건이 아니더라도 채권인 임차권하고 판매권도 무엇이 된다?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도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하고 판매권은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임차 판매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겁니다. 그 왜 등기를 하느냐? 왜 등기를 한다? 임차권하고 판매권은 제3자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도 아니고 권리하고, 그러니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을 하는데 등기 기록에 이제 기록되는 사항 중에 부동산의 표시와 법적 권리 관계만을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이것만을 우리는 등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부동산의 표시가 아니고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등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표시번호예요. 이 표시번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좀 이따 뒤에 나올 건데 이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한 그 순서를 쭉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표시번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표제부에 기록한 순서를 번호를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도 아니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 하지 않는다? 등기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변경할 수 있거나 경정하거나 말소하거나 회복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겁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말소되면 다시 무엇하면 돼요? 회복 등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와요? 등기는 물권 묘동의 존속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지문이죠. 그 지문. 제1절의 제1의 등기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지문은 4번입니다. 4번 지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죠. 용어의 정의. 등기 지적을 공부할 때도 첫 시간에 용어를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이 민법에서 사용하는 이런 권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민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에서 주로 나오는 등기부라든지 등기부 부본이라든지 등기 기록, 등기필 정보 이러한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등기부를 보세요. 여기서 등기부라고 써 있죠. 등기부 이렇게 했는데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무엇을 한 것이다? 편성한 거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지적 공부도 그렇고 등기부도 그렇고 등기부를 우리가 어떻게 편성하냐면은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의 개념이거든요. 물적 편성주의인데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거를 편성하는 거냐면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한다?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해요. 등기부 정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기부.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어떤 지역 이렇게 있으면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필지를 편의상 세 필지만 그릴게요. 지번이 1이고 지번이 2이고 만약에 지번이 3개다. 그럼 지번이 이제 1, 2, 3이면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이 돼? 등기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등기는 이제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1번에 대한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고 요 2번에 대한 지번이 2번에 대한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고 그 다음에 요 3번에 대해서 표제부와 갑구와 을고 이거를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다 묶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표제부와 갑구와 을고 표제부 갑구 을고 다 묶어서 얘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얘를 등기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등기부는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기록이 어떠한 집단이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이 멸실이 되거나 뭐가 될 수 있어요? 멸실되거나 손상될 수 있죠. 이것이 멸실되거나 왜냐하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이거를 입력하고 처리된 거니까 이것이 멸실되거나 손상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멸실되거나 손상이 되면 무엇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적에서 지적공부 복구랑 같은 거예요.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부를 무엇 해야 돼요?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부를 복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이 바로 뭐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등기부 부본이다 이겁니다. 등기부 부본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부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부와 이거를 복제한 거니까 어때요? 이것을 그대로 복제를 한 거니까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무엇이란다? 따로 저장을 한다라는 보조기억장치는 다른 어떠한 저장소에다가 보관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부 부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기록. 등기기록은
우리가 토지는 무슨 단위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토지는 필지 단위로. 매매는 필지 단위로 되니까 토지의 등록 단위로 우리가 필지라고 했죠. 건물은 동 단위로. 동 단위로. 뭐 한 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1필의 토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이것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 기록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등기, 정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표제부. 표제부와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을구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살짝 바뀌긴 했는데요. 요것만을 봤을 때, 이 전체를 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전체를 봤을 때는 등기부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표지부 갖고 을고를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바로 등기 무엇이라고 한다?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기도 표지부 갖고 을고를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도 등기 기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도 표지부 갖고 을고를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등기 기록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룬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부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등기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다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권리를 취득을 하잖아요. 등기부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을 해가지고 등기부에 딱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필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필 정보. 자, 다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등기필 정보는요. 당신이 이 토지에 이 건물의 어떤 소유자다. 소유권이면 소유자임을 국가에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등기 기록에 A라고 등기부에 A라는 사람으로 올라갔다. A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등기관이 이 A가 권리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작성을 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지 않는 권리를 취득 이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권리를 무엇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다면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4개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등기부란 무엇이냐? 부본이 무엇이냐?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등기필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등기 기록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표현되는데요.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을 하는 거냐면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표제부가 되는 거죠. 즉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거고요. 갑구에다는 뭐를 기록하냐면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을구가 되더라 이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은 처음 공부하실 때 이거 모를 수도 있지만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를 모르고서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을 하고요. 갑구에다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 160페이지를 볼게요. 부동산의 기능. 자, 부동산의 기능은요, 철저하게 이 물리적인 현황을 제외한 이 등기는 이게 법적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이겁니다. 자, 기능 볼게요. 세 번째 볼까요? 등기는 이제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채권이기 때문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끼리는. 근데 제3자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얘는 그럼 결과적으로 임차권하고 환매권은요. 등기가 곧 효력 발생 요건이다. OX. 등기가 효력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 세 번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항 요건에서 이제 세 번째 대항 요건인데, 대항 요건으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보냐면은, 우리 등기를 하게 되면 신청 정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신청 정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필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될 정보들이 있는데,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임의적 기록사항들은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우리가 민법 186조 민법 186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엇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요건. 이거하고 비교할 것이 바로 민법 몇 조예요? 187조다. 187조.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해가지고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무엇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상속등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하고 온 부동산이 이렇게 했어요. A가 소유하고 온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무엇했어요? A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A 다시 앞으로 뭐가 돼요? 상속이 된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 이 A 다시가 B하고 이 A의 기존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 자기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B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처분 요건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등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등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무슨 요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효력 요건. 두 번째로는 처분 요건. 세 번째로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분류가 나오는데, 등기 분류 가기 전에요.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라고 하는데, 1장에서는 우리 1장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뭐를 배우는 거냐면, 1장에서 주로 배우는 것은 등기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등기 대상의 물건하고 권리, 그다음에 효력 쪽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제2장이 바로 뭐냐면, 제2장을 우리가 등기의 기관 및 설비라고 하는, 등기의 기관 및 설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2장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등기의 기관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등기의 기관은 등기소. 우리가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그 국가기관. 그래서 등기소라고 하고요. 등기소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냐면 등기소에는 인적 설비하고 설비는 인적 설비와 무엇으로 나눠지냐면은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적 설비인 무엇하고 등기관하고 물적 설비인 무엇이다? 등기부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2장에서는 등기의 기관 및 설비에서는 등기소에 대한 내용하고요. 등기관하고 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장으로 가면은요. 제3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제3장에서는 이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제3장은 등기 절차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요. 등기 절차 총론해가지고 자 이제 법정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잠깐 교재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등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아요? 접수를 받아요. 내가 등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해서 신청을 딱 합니다. 그 등기관은 이걸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딱 해주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을 딱 해주는데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은 등기의 신청은 이제 두 가지 개념이에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자 이거. 당사자가 신청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매매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누가 돼요? 매매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이겁니다. 둘이 가서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우리가 등기를 하는 개념을 무슨 신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공동신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동신청. 보통 등기는 기본적으로 둘이 가서 하는 겁니다. 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우리가 등기 권리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권리를 상실한 사람을 등기 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관공서에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등기는 누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촉탁. 대표적으로 관공서의 촉탁의 대표적인 등기는 뭐냐면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뭐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지적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지적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토지 소유자 신청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등기는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뭐를 작성을 하는 거냐면은 신청 정보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소위 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죠. 신청서.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고 각종 첨부할 서류들, 각종 첨부될 서류들을 즉 첨부 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을 해요.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했는데 도저히 등기를 할 수 없는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는 거라고 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를 무엇을 해요?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 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을 했죠. 기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등기필 정보를 무엇한다? 작성하더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바로 앞에서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등기필 정보다라고 얘기해요. 기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럼 이제 3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공부하는 겁니다. 등기 절차에 대한.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요걸 3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뭐 변경할 수도 있고 경정할 수도 있고 말소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이따 등기의 분류 쪽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4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등기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등기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을 몇 장에서 공부를 할 거냐면은 4장에서 등기 절차 강론 4장 등기 절차 강론에서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권리. 이게 5장이죠. 5장. 5장에서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공부하는 단원이 이게 몇 번째 단원이다? 5번째 단원이다 이겁니다. 등기법 이렇게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게 바로 등기법인데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지적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뭐 한 과목만 공부하면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6과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1차가 중요하다 보니까 민법하고 개론에 치중하고 2차에서는 공법이 워낙 암기사항이 많다 보니까 또 공법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시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중개사법에 치중을 덜 해요. 근데 그나마 중개사법에는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합니다. 그 왜 중개사법에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쉽고 중개사법 교수님이 또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쉬워요. 쉽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80점 이상을 나오는 거죠. 근데 공시하고 세법은 또 반토막이잖아요. 24문제, 16문제고 또 공시는 또 지적과 등기가 또 12문제, 12문제씩 나눠지다 보니까 또 공부를 또 12문제밖에 안 되는데 하고 또 미룬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등기법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등기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어려우면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좀 더 미루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기출문제만 잘 보셔도요 8개 정도 맞습니다. 기출문제 답만 외워도 8개 정도는 맞춰요. 그 답을 외워가지고 살짝만 응용할 수 있으면 7, 8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한 35분 정도 해가지고 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등기가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 아까 용어 4개 있었죠? 4개. 등기 부의 정의, 등기부 부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등기부 정보에 대한 용어 기본적인 알아두시고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이런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거. 기록고 자체를 등기다라고 하는데 바로 뒤에 다 나오겠지만 이 표시번호는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록돼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아니고요. 등기는 이렇게 기능은 효력 요건하고 처분 요건하고 대항 요건으로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 이쪽은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읽고 그냥 흐름 정도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등기의 분류.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등기의 분류예요. 대상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권리의 등기,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이쪽 부분이죠. 잠시 쉬었다가 그 부분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